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재명 대표가 감방에 가고 그러면 아무리 친명계 세력이 날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사퇴를 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민주당이 새로운 대표, 새로운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진통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이 새 얼굴, 이런 식으로 체제를 새로 갖춰서 총선에 임하게 되면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파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윤석열 정권에게 유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감방에 가지 않고 일단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광기의 현재 좌파 선동 민주당 이재명 체제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지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제 공천과 여러 가지 당내 세력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피바람에 가까운 혼란과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거나 좌파 선동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본질과 그 실체와 이런 것들이 내년 4월 총선 벼랑 끝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대통령 선거 2라운드, 최종 라운드가 내년 4월 총선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법원과 판사 앞에서 누가 옳았는가, 누가 승리하는가, 이런 싸움에서 일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1차전에서 패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 라운드, 국민을 상대로 어느 세력이 옳은가를 설득을 하는 그 경쟁에서 총력전을 펼쳐서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이 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임기 끝까지 제대로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사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자, 일단은 야당 대표에게, 그것도 과반수 이상을 가진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그 발부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와 나름대로의 논리와 법리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판사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단 다툼의 정도가, 다툼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일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자,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상당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방어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약 한 5대5 정도의 양측의 이런 식의 손을 들어준 이런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했다. 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 범죄가 이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라고 판사는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승부 하나 1대1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어떤 이 사안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대북 송금 사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무승부 1대1 이것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벌어질 일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영장 발부 심사 전에 이미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더러 칼을 뽑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배신자들을 색출해낼 것이라고 공경원이 피바람 공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시 병상에서 당으로 복귀를 할 것이고, 과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명계 세력이 어느 정도 피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당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던 6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타겟이 될 것이고, 그리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약 많게는 39명에 이르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천 보복이 가해질 것인가, 이런 것을 둘러싸고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내홍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손에 칼자루가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딸을 포함한 이 좌파 선동 세력, 민주당을 더 받치고 있는 지지 세력의 광분과 광기는 더욱더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친명계가 비명계가 얼마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피바람의 어떤 비명과 파행에 관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도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차이로 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수도권 선거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렇게 민주당이 죽을 쓰고 저런 식으로 후쿠시마 이 처리수 문제에 관해서도 좌파 반일 선동을 일삼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헌정 파괴라고 하는 선동적 공격을 해대는 저런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는데도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정권이 압도적이지도 못하면서 압도적이기는커녕 상당히 이 리드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 상당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경종이 될 것입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 파동 같은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민주당의 내홍과 파동과 파행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리도록,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